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3년 첫 촬영이거든요. 교수 선생님,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 세운 거 있나요? 저는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일단은 여자친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그렇죠. 건강해지는. 첫 번째 소원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지만 두 번째 소원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진입니다. 네, 오늘은 피로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쵸. 현대인이면 피로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피로는 단순히 많이 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이제 피로한 원인들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안 하던 등산을 했다든지 어제 밤을 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피로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쉬거나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 피로가 지속된다, 원인 모르게, 그러면 일단 질병에 대한 검사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질병들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피로하다고 오면은 검사하기가 좀 막연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병은 피로하다. 쉽게 얘기하면 감기부터,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당뇨, 갑상선 질환, 결핵, 감염성 질환, 심지어는 종양까지 너무 많은 질환들이 다 피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검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2차적으로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종양성 질환이 있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렇게 피곤하다고 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질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건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높고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아세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필요한 게 그냥 좀, 나이 들어서 그래,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30대는요, 너무너무 액티브한 나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의 기능은 30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35세쯤 되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몸하고 내 몸이 너무 이 갭이 큰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나올 확률은 30대는 굉장히 적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검사를 했는데도 질병이 없는데 피곤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병들이 아니라고 결론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질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만성피로가 진단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심한 피로감, 이전에 없었던 심리적, 육체적, 감정적 요인에 대한 피로감, 이 피로감이 막 거의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도 피로가 회복되잖아요. 이런 세 가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원인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단일 질병으로 보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잠을 못 자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가 어려운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잠을 자다가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들기가 어려운 거는 설레는 거예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랑 설레는 건 같은 겁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생각이 시동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시동을 못 끄는 겁니다. 자야 돼 이거. 자는 걸 포기하고 그냥 한번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시동 끄는 법 있잖아요. 너무 필요한 거. 맞아요.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는 걸 해야 되고요. 잠이 드는 거를 못 자는 건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다 깨는 사람, 네. 이런 경우는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다 같은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는 주말에 막 쉬어도 피곤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가 시간에 잘 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피로라는 거는 체력하고 내가 하는 일의 밸런스에서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커질 때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로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는 운동인가요? 그럼요. 사실은 체력만이 자기한테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신적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체력은 자기가 열심히 저축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육체적 힘은 남한테 꽂아 쓸 수가 없다. 근데 정신적 힘은 너무 자기 것만 가지려고 그러면 오히려 깎여요. 정신적 힘은 나눠야 되죠. 또 하나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쉬기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근육 긴장이 그냥 저절로 다 풀리진 않아요. 우리 긴장이 언제 풀리냐면 운동을 하면 풀립니다. 힘을 꽉 줬다가 천천히 풀리면 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로 관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아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CCTV와 함께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씩씩한 하루 되세요.